수신확인 거기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로 꿈을 짓고 있는 이래입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는 모브빛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거든요. 편안하면서 매력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9월 9일 저의 첫 앨범인 러브레터를 발매한 순간이 마지막으로 수신확인을 해본 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로 꿈을 짓고 있는 뮤지션 이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애니메이션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겨울왕국이나 이티, 너의 이름은처럼 여러 고난과 막 시련을 겪다가 결국에 진심이 맞닿는 그 극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OST는 옛날 영화인데 어거스트 러시의 그 사운드 트랙들을 다 좋아해요. 제가 메인 악기가 피아노다 보니까 기타에 대한 로망이 되게 크거든요. 어거스트 러시에서 핑거 스타일의 기타를 주로 음악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그전까지는 기타가 그 오로지 피크로만 그 연주되는 악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 튕기면서 손으로 퍼커시브한 연주도 하고 막 하모닉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려주는 거 보고 엄청 충격적이었던 영화이자 음악이었어 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 OST로 뽑았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뮤지컬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수행평가로 그 공연을 관람하고 후기를 작성해야라라는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본 뮤지컬이 시카고였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고 그때 그 뮤지컬을 보고 '오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서 창작 뮤지컬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때 이제 그 공연들을 보면서 제일 앞자리에서 공연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서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봤더니 그 뮤지컬의 제일 앞자리는 음악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나는 음악 감독이 돼야지.' 하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악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저는 장면이에요. 제가 영상음악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 음악을 들었을 때 각자만의 영화가 떠올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어쩌다가 봤는데 어떤 철학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악을 들을 때는 자기 자신을 듣는 거와 같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음악을 들을 때 타임머신 탄 것처럼 어느 순간으로 이동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만의 이야기를 음악을 듣고 나서 장면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소파인데요. 제 작업실에는 노란색 큰 소파가 있어요. 처음 작업실을 이제 갖게 되었을 때 밤샘 작업도 많다 보니까 엄마가 사 주신 노란색 소파가 가장 애정하는 그 물건인데 진짜 열심히 음악 작업을 하고 근데 너무 서툴러서 되게 무식하게 작업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파가 저의 그 치열함과 간절함과 온갖 피땀 눈물을 다 본 소파여 가지고 저희 작업실에서는 그 노란색 소파가 가장 애정하는 물건입니다. 음악가여서 다행이다 싶은 순간은 요즘이에요. 제가 이제야 저만의 언어가 생기고 그리고 그 언어를 알아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요즘 되게 '아 나 음악
시작하길 잘했다. 음악가여서 다행이다. 행복하다. 재밌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첫 EP 앨범을 발매했어 가지고 다음 앨범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에요. 지금 새로 스케치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 EP를 잘 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저만의 아쉬움들이 있어서 열심히 기획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분야의 음악을 작업을 해 왔거든요. 저는 진짜 그 매 순간마다 되게 간절했고 엄청 치열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바빴어요. 저를 돌볼 시간도 없었고 가장 크게 힘들었던 거는 너무 바쁘게 곡 쓰는 기계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곡을 내가 썼었나? 이 곡은 어떻게 썼었지?'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는 마라톤을 달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되게 숨가쁘게 내가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호흡법도 까먹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작곡하는 방법을 까먹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다 모든 걸 끊어내고 저를 돌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냥 '가장 나답자. 나다워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저만의 앨범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음. 저의 이번 첫 EP는 앰비언트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사운드 트랙 같은 느낌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뭔가 새로운 장르라고 하면은 두 번째 트랙을 들어보시면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르는 보타니카라는 장르인데요. 그 자연에라는 보타니컬과 전자음악인 일렉트로닉의 합성어더라고요. 약간 그 자연의 소리나 질감을 이제 사운드로 표현해내는 그런 장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방황의 시기가 꽤 길었어요. 저는 항상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짓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괴로울 정도로 물음표가 너무 가득 찼었거든요. '왜 이게 마침표가 안 찍히지? 느낌표를 찍어야 되는데.' 하면서 더 도전하고 했던 기간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제 안에 정의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가사가 없는 노래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앰비언트도 있고 그냥 전자음악도 있고 뉴에이지도 있고 그러다가 보타니카라는 장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힐링이 됐어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타이틀곡인 그 Summer in May인데요. 그 앨범을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수록곡이 좋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앨범의 정체성은 그 타이틀곡인 Summer in May예요. 저는 이번 앨범에 저라는 사람 자체를 담고 싶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그냥 흘려가게 냅둬. 흘려보내.'라는 말을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저는 정의를 내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물음표는 물음표대로 냅둬도 되는구나. 괜찮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런 거를 좀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틀곡을 들어보시면 제가 음악을 처음 접하면서 제 인생에서 설렜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는 막 방황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표현한 곡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침 생일이 5 월이에요. 이제 5월 하면은 '아 봄인가 여름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되게 애매하고 정의할 수 없는 근데 그냥 5 월은 또 누군가에게는 봄이 될 수도 있고 여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애매한 거는
정의할 수 없어서 애매한 거구나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제목도 Summer in May라고 지었어요. 그 곡을 가장 대표곡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처음 개인 앨범을 만들다 보니까 피드백이 필요해 가지고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도 들려드리고 음악을 하지 않는 일반인인 저의 친구들한테도 들려줬어요. 근데 되게 다 각기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되게 영화 음악 같아 라고 했던 친구도 있고 되게 몽환적이다, 막 트렌디해. 근데 또 어떤 분은 되게 실험적인데? 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여태 해왔던 음악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앨범에 온전히 나를 담아내고 싶었는데 그게 들렸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던 순간이었어요. 그 곡이라기보다 앨범으로 통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라라랜드랑 너의 이름은 두 개가 생각이 났거든요. 두 영화는 어떤 인연이 시작되고 그 인연이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가 다른 영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앨범을 듣고 각자만의 이야기를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앨범의 스토리도 사랑이 처음 시작되는 순간 그 과정을 쭉 하다가 마지막 곡인 시에스타를 듣고 라라랜드와 너의 이름은처럼 중의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누군가한테는 되게 풍족하고 깊은 사랑을 해서 혼자가 되었지만 단단해진, 그래서 편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다시 맞닿은 마음으로 포근히 서로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낮잠을 자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느즈마키 처음 데뷔를 했습니다. 아직 낯설지만 제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다가가겠습니다. 되게 편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많은 혼돈의 시기와 방황과 불안 이런 거를 다 겪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행복하자였어요.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행보는 무조건 행복하게 음악하기.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앨범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제가 여태 해왔던 작업들처럼 보컬분이랑 협업도 해보고 싶고요. 사운드 트랙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 작업들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순간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렸고,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신을 마칩니다. 당신의 밤이 평안하기를.